그거를 의욕 떨어진 거라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딴 생각한다, 딴짓한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다, 의지가 없다. 점점 엄마가 하는 영역을 줄이면서 스스로 선택하게끔, 아예 주관식으로 무에서 유를 자기가 정하도록 하진 않아도 최소한 2개의 선택지를 주면서 고르도록 하는 것부터 하는 게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불안한 아이, 예민한 아이, 의욕이 없는 아이, 자신감이 없는 아이, 집중을 못하는 아이, 승부욕이 너무 심한 아이. 회피를 하면은 발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또 감정에 영향을 줘서 스스로가 좌절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벽을 못 넘는구나, 좌절감.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그걸 더 도전해야 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인데, 그런 도전이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지난번에 2 유형에 대해서만 다뤘고, 오늘은 나머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유형들을 몇 가지 정했고, 위에 2개 불안하고 예민한 부분을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은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이 없는 아이, 이것도 많은 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을 보면은 참 의욕적으로 생활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도전적인, 진취적인 이런 것을 누구나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데, 그게 우선은 뭐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의욕이 좀 있을 수 있는 아이인데 방해 요인 때문에 의욕이 없어지는, 없게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좀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율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의욕이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 엄마가 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의욕이 막 생기나요? 의욕이 주나요? 처음에 잠깐 반짝했지만 결국에는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무기력해지는, 심하면은 이제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 역할은 소중한 거고 아이도 참 사랑스러운데 왜 내 의욕은 떨어질까요? 의욕은 그냥 열심히 하자 뭐 이런 화이팅 이런 식의 주문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써 있는 자율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율성.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만큼 선택해서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자율성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 뜻보다는 아이의 욕구에 맞춰서 가족을 위해서 결국엔 나를 희생하고 내 뜻을 굽히고,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오히려 갈등은 좀 없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막 충동이나 욕구가 막 들어서 괴로운 그런 건 없지만, 문제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없고 동기가 없고.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자율성은 인간의 본능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훼손되면 처음에는 괴롭지만 나중에는 그런 괴로움 자체를 또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벽을 쳐요. 어떤 식으로 벽을 치냐면 뭐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기게끔. 그게 이제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방어기제가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닌 거라는 거고, 특히나 하나하나 배울 게 많고 경험할 게 많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제한이 걸리는 과정이 되겠죠. 자율성이 있어야 의욕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의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선 점검해 보실 것은 자율성. 내가 아이한테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영역들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거를 좀 잘 한번 따져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의욕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제인 어떤 숙제나 학습, 공부 관련된 부분에는 의욕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는 의욕이 있다. 이거는 의욕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울증, 특히나 청소년이나 소아, 우울증 상태여도 어른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른들은 재밌는 거, 원래 좋아했던 것조차도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아이들은 우울증인 경우에도 게임은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더 중독처럼 되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청소년기에 그거를 의욕 떨어진 거라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딴 생각한다, 딴짓한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다, 의지가 없다, 에너지는 있는데 딴 쪽으로만 에너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고요. 그런 자극적인 거, 자기가 막 재밌어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무기력할 때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그게 좀 더 가려지고 피할 수 있게 되는 수단이 돼서 더 몰입하는 식으로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건 자기가 한다고 해서 의욕이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되고, 그게 진짜 의욕이 없는 거다. 학습은 원래 좀 재미없기도 하지만 또 점점 하다 보면 재미를 붙일 수도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사람마다 과목별로 다 있는 건데, 조금 문제는 자극적이지 않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냥 뭐 TV 보거나 영상 보거나 쇼츠 보거나 하는 거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도 얼마든지 몰입할 수 있고요. 의욕이 없으면 정신 에너지가 드는 것에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는 정신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고, 이런 정신 에너지가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울증도 굉장히 흔하고요. 불안 장애 같은 것도 굉장히 흔하고요. 분리불안 같은 게 있었던 아이들이 또 그럴 수 있고, 지난번에도 뭐 기질적으로 다뤘지만 어떤 커다란 스트레스 이후에 불안이 확 자극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전학이나 학기 초 또는 친구들과의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한 후에 겁을 먹고 두려워지고, 그런 게 너무 지나쳐서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 갈 때 너무 스트레스가 되거나, 월요병처럼, 직장인들 월요병처럼 일요일 밤부터 이제 막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이런 불안장애의 현상인데,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감정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그냥 불안은 불안한 걸로 끝이 아니라 그거를 나름대로 또 정화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아이도 다 그거를 없애려는 노력을 마음 안에서 엄청나게 해요. 감정 에너지를 막 소모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감정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된다. 정신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결국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장애 말고 또 있거든요. 흔한 게 뭐냐면은, 정말 잘 모르시는 건데, 강박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특히나 요즘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또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많이 늘었고, 왜냐면은 신체 활동, 야외 활동을 통한 감정 해소를 많이 못해서 쌓이다가 이제 방출되는 포인트가 강박으로. 강박은 생각과 행동이 있는데, 뭐 하나에 꽂히는 생각에 막 계속 꽂혀가는 거, 그다음에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근데 부모님들은 행동은 좀 눈에 보여요. 같은 행동을 자꾸 하고 뭔가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거, 뭐 선 안 밟으려고 하거나 계속 같은 발걸음을 하거나 뭔가를 확인을 자꾸 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안 보이는 영역이 또 굉장히 많은데, 생각. 아이가 자기만의 생각에 굉장히 빠집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 있는 생각이 아니라 역시 확인하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 예를 들면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층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 하면은 짝수로 내려오는 걸 한 번 더 봐야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그래서 짝수를 계속 찾는 그런 생각. 자꾸 정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 생각으로. 시계를 볼 때도 딱 그 초침이 0에 맞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에 또 꽂힌 생각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모르죠, 엄마는. 근데 알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가 떨어진, 의욕이 지금 없는 아이잖아요. 의욕이 없어지는 거를 하나의 신호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의욕은 그냥 아이가 뭐 귀차니즘이 많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식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소모되는 그런 줄줄 새고 있는 구멍들이 있다. 그게 우선 질환 쪽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또 많이 놓치는 강박장애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거고요. 자율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엄마가 된 내가 왜 의욕이 떨어졌나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입을 해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동기, 뭐 요즘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다 아이한테 원하는 게 당연한데, 그 전제 조건은 자율성이 좀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자율성을 좀 해줄 거냐? 그렇다고 아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자율성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엄청 달라요. 부모도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살면서 생긴 가치관도 달라서 아이한테 뭔가 선택권을 주고
아이가 고르게 하거나 스스로 정하게 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달라요. 그 영역이 굉장히 큰 사람도 있는 반면 아주 작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하나 다 내가 주도하고 아이한테는 선택권을 안 주고. 근데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학습,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나이니까 자율성이 확 늘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아주 영유아 때는 엄마가 많은 걸 해줄 필요가 있지만 점점 엄마가 하는 영역을 줄이면서 스스로 선택하게끔, 아예 주관식으로 무에서 유를 자기가 정하도록 하진 않아도 최소한 2개의 선택지는 주면서 고르도록 하는 것부터 하는 게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학원을 보내더라도 또 뭐 여행을 가더라도 통보보다는 옵션을 좀 주고 선택하는 그 즐거움, 그 경험, 그거는 자율성을 계속 강화시키는 행동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자율성이 지지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 우리 집은 뭔가 내가 맘대로 하려고 하고 선택할 때 그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 근데 반대의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져. 뭔가 혼내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거라고 부모도 인식을 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 분위기가 아니라요, 미묘한 분위기도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말했더니 부모님이 뭔가 곤란해하는 것 같아. 혼내진 않는데 곤란해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난처해하고 이러는 느낌도 역시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지금 공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부에 있어서 이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과목이 있거나 또는 자기의 장래 희망이 있거나 이런 거를 지지해 주는 분위기. 근데 또 연결되는 굉장히 흔한 자율성이 지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공부를 하냐 마냐 이것부터 우선 시작인데 거기서부터 자율성이 너무 훼손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싫은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 항상 감정은 두려움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공포를 이용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게 부모거든요. 악용이죠, 악용. 악용하고 싶은 유혹. 공부로 치면은 흔한 그런 게 많잖아요. 저희들도 많이 옛날에 들었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공부 안 하면 인생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거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너가 원하는 꿈을 못 이룬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은 우선은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쭉 지속하기 위한 의욕, 동기, 자기주도라는 그런 자율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밀려서 하는 거는, 그거는 자율성이 지지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억압되는 분위기죠. 소탐 대실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청소년 때 많이 드러나고 정작 중요한 고등학교 때 터지고 성인기에 터지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죠. 자율성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안전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전기지 얘기는 잘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육아의 기본, 정서적인 안전기지. 왜냐면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의지하고 또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할 일들이 많고, 정말 두렵고 하면은 그냥 부모한테만 쌓여 있으면 되지만 또 상반된 탐험하고 싶은, 알아가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고, 탐험을 하려면 두려움을 좀 극복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안전기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저기 갔다 오는 동안 안전기지가 있는 거고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갔다가 좀 어렵거나 힘들면 다시 와서 충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이게 꼭 다시 돌아오고 충전하고 이게 아니어도 정서적인 안전기지.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 혼자 외딴섬이 되는 게 아니라 지지받고 이해받고 이런 거, 응원받고, 그 느낌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은 아까 말한 자율성이 주어져도 그걸 하냐마냐, 도전하냐마냐는 또 다른 건데 그거에 영향을 미쳐요. 도전정신. 도전정신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안전한 느낌이 있어야지 생겨요. 아까는 내가 스스로 뭔가 정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야지 생기는 거고, 의욕이. 지금은 스스로 정해도 그걸 하냐마냐는 또 역시 도전정신,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그게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안전한 느낌, 그거가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뭘 좀 해주면 좋을까? 기본 태도가 먼저지만 구체적으로는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은 뭐 쉬운 문제를 풀어보고 점점 어렵게 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이 카테고리가 아예 달라도 괜찮아요. 굉장히 다양한 모든 경험들이 다 도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